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영상의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서울 스타실 때부터 하고 들었어. 그냥 중간중간에 막 하나 가지고서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게 근데 그 6명 중에 인터뷰를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하긴 했어요. 아 근데 복싱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선수부 훈련하는 영상만 찍고 인터뷰를 따로 안 하고 네. 자기가 낼 수 있는 건 주는 사실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어떤 아. 거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당장 막 며칠 더 잘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인터뷰를 처음에는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어쨌든 유튜브도 하는 동안에는 유입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유튜브가 주가 아니라 어쨌든 프로젝트가 주인데 그런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는 웬만하면 다 인터뷰로 아닌 게 될 거예요. 하려고.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라 좀 웃기긴 한데 네네. 그냥 뭐 자기소개 한번 굳이 카메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한 게 그냥 뭐 영상도 영상인데 어쨌든 뭐 인터뷰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꼭 래퍼명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이름으로 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쵸. 저는 지금 망원동 살고 있는 네. 그 만 나이로 30살. 만나요 30살. 네. 손기훈이라고 합니다. 랩 네임을 어쨌든 그래도 언급을 그쵸, 하는 게 그쵸. 네, 저를 손기훈으로 알고 만난 건 아니니까. 그쵸. 네. 오드럼프로. 네, 오드럼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막 얘기하긴 했는데 그 음악 하신 지가 이제 정확히 그 몇 년인 거예요? 전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이니까 한 9년? 9년? 와 그래도 오래 하셨구나. 기간만 길지 뭔가 컴팩트하게 안 하고 그냥 느슨하게 하면서 살아왔어가지고 느슨하게 하는 뭔가 이유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말씀드렸던 링크 이름이 뭐였죠? 그 힙합밸리. 네, 힙합밸리에 누가 쓴 말을 제가 근데 왜 올렸을까? 그게 지금 아직도 잘 근데 기억이 그때 안 나는데 무슨 생각이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은 똑같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글을 올렸다면 뭐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살아가는 게 꼭 뭔가 대부분의 근데 제 나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네네네. 저도 그랬었고 음악을 할 때 한창 때는 음악밖에 없는 음악을 해야 돼서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가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근데 다 자기소개인가요 혹시? 그냥 아니요, 하면 그냥 되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 이거 그러니까 저 인터뷰가 큰 틀만 짜는 거지 뭐 질문을 하는 것보다 사실 이 인터뷰 다 준비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 네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까처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뭔가 옛날에는 제가 뭐 생각들이 있으면 스펀지라고 하면은 그걸 쥐어 짜서 물을 꺼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둬서 물이 계속 차면은 스펀지가 꽉 차면 알아서 한두 방울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예전에도 막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약간 그런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어떤 랩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언제 뭘 내고 뭘 네네네. 준비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 저도 생각하는 게 형도 그랬겠지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걸 약간 좀 안 그냥 점점 내 스스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네,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것 나쁜 때문에. 그게 오는 나쁜 느낌인데 서리 친구들은 어떻게 어떤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비99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나비99를 어떻게 만났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는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근데 한창 이제 음악을 좀 지금도 마음은 평안하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코로나 때문에 뭘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니까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네, 그냥 음악도 점점 제 마음속에서 줄어들고 있었을 때 근데 한창 컴피티션을 원래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 전에 활동할 때도 뭐 슈퍼루키 챌린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네네. 그런 거 막 나가서 뭐 타오고 이랬는데 약간 그런 기분으로 약간 준비 운동 하듯이 이런 걸 좀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생, 백화점에서 일했는데 그 당시 더현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도 오래 음악 같이 했던 동생인데 너도 잘하니까 같이 그거 하자. 근데 제가 좀 웃긴 건데 테이크원님의 엄청 팬이에요. 지금도 팬이고. 콘티파다 사이드랑 테이크원 사이드의 어떤 그런 경쟁 같은 거였는데 그 컴피티션이. 그래서 이제 테이크원님 팬이라서 컴피티션을 지원하려 했는데 비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트는 그러면 쿤디판다님 비트가 더 잘 맞겠다. 그래서 급하게 지원을 했어요. 쿤디판다님 비트에다 원래 있던 랩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됐고 그 같이 일하는 애는 사스쿼치라는 친구인데 걔는 이제 테이크원님 사이드에서 지원해서 붙어가지고 10명씩 뭐 하는 뭐 경쟁 같은 거에서 붙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근데 그때 이제 쿤디판다 사이드에 10월이라고 10월이라는 랩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래서 10월죠? 네네네. 아, 근데 본명이 10월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윤혁인데 10월을 10월이라고 발음해요 자기가. 그래서 10월이라 부르는데 저기도 10월이가 이제 그때 저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10월이 그때 약간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랩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랩 컴피티션이니까 약간 선화제일 무술대회처럼 랩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경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그렇게 그 쿤디판다를 알게 되고 왜냐면 쿤디판다가 이제 그 10명을 조금씩 추려가면서 결승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쿤디 작업실 그 데자부 있을 때 놀러 가서 작업하고 오고 이랬는데 이제 10월이를 나중에 음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작곡하고 믹스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야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랩이 좀 심심해도 됐던 거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사운드를 오히려 다채롭게 가니까 랩은 좀 평범해도 되는. 프로덕션적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만드는 음악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랩은 조금 제가 기대한 거랑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얘가 되게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너 음악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걔도 제 사운드 클라우드 찾아보다가 형님도 음악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지금 나비99라는 크루를 나비99인데 정확히 나비99랑 크루를 생각 중에 있는데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당시에 아까 뭐 대충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부터 했던 크루가 있어요. 걔네들이랑 오래 했고 부대 끼면서 힘든 것도 많았고 해서 나는 약간 크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맛봐봤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고 다만 너 너무 좋으니까 너가 음악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분명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가니까 카톡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자 마지막 멤버 오드럼프랑 사스쿼치입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 씨발 분명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얘네들이랑 음악 하는 게. 새로운 에너지도 받고 또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쿤디판다도 거기에 이제 감회가 좀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가 그쵸. 진행을 참여했던 컴피티션에서 애들끼리 만나서 크루를 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러고 이제 걔도 이제 10월이라는 애의 능력치를 되게 높게 보고 지원해주고 싶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이제 쿤디도 전격적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쿤디의 크루였던 서리 분들이랑도 다 친해져가지고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친해졌어요. 뭐 질문에도 있었겠지만 네네네. 음악적으로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건지 네네네.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뭐 앨범이 나왔을 때 그런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넣은 건지. 저는 왜냐면은 네. 저도 신바 형이랑 되게 개인적으로 엄청 친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물론 연락을 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은 사건이고 네네. 사실 인간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그 인간의 뭐 그런 뒷모습이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인간의 모습인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들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 얘기긴 했지만 지금 하지만 연락을 했는데 가끔 그냥 욕을 하고 끊더라고요. 왜요? 그냥 꺼져 씨발 하면서 친하니까 오히려 아직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데 저 사실 신바 형의 랩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 트랙에 네네네. 뭔가 랩을 되게 스킬풀하게 하잖아요 다들. 네. 저는 10월이라는 그분 친구 그분 음악 들었을 때 처음에 밋밋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저는 오히려 되게 감각적이라고 느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훅 메이킹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네, 훅메이킹 하는 게 진짜 너무 감각적이었어가지고 저는 네, 엄청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랩도 제가 랩을 되게 밋밋하게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 기준에선 되게 엄청 기교 있고 되게 뭔가 짜임새 있는 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드럼프님도 그렇고 10월 그분도 그렇고 뭔가 막 이렇게 기교가 있는데 보통 저는 앨범 만들 때 목소리를 넣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랩을 엄청 잘할 필요가 없고 그 음악의 악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바 형의 믹스도 그렇고 사실 혹시 녹음은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서로? 당시에? 제가 신바 형이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다 같은 공간에서는 한 건 아닌 거죠. 앨범 녹음했을 때 피처링. 네,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신바 형은 네, 그 외부 인력들은 아니었어요. 너무 뭔가 탁 튀어지는 느낌들도 그렇고 일단 사실 그 트랙에 어울린다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저는 일단 그 만들고 보는 그 상황이었고요. 당시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모여서 송캠프를 해서 만든 노래들인데 그 앨범이 전체가 크루엘 윈터라는 앨범이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사무실이 있었어요. 나비고 싶고 사무실이 있었고 회사를 차린 거였어요? 아니면 회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내서 네. 공간을 대박이다. 하나 이런 상가를 하나 빌려서 네, 진행을 했었고 그게 그 오래 있었거든요 사무실이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사무실 둬서 뭐 하냐 송캠프 해서 앨범 하나 만들자 거기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앨범인데 이제 저희가 그런 비트를 쫙 만들면서 서리 친구들도 놀러 와서 마음에 드는 비트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지 어떤 음악적 방향을 필요에 생각해서 의해서 만든 게 네,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다 만든 거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일단 고마웠고요. 그렇게 그렇죠, 엄청 고맙죠. 와줘서 참여까지 다 해줬고 그래서 저는 신바 형의 그 사건을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신바 형, 인간 신바 형은 그 워워워라는 노래를 만들 때 뮤직비디오 무슨 화성에 심지어 장소가 없었어요. 길에서 찍은 거라서 형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대체 어디냐 그래서 엄청 헤매다 왔어요 형이. 그렇게 와서 군말 없이 찍고 그렇게 도와줬던 형인데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서 저도 그 행동들을 저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그거는 맞아요. 다만 제 아내 신바 형은 인간 소년제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어서 좀 그냥 뭐 미워한다라는 말보다는 좀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 형이랑 일들이 뭐 조금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생각했을 때 있다는 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쪽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좀 여러 가지 그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하기 좀 어려운 것들인데 네.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무튼 제 마음속 한켠에는 형에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앨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비구구가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어쨌든 좀 꽤 예전부터 해왔고 제가 보고 자란 거는 이제 한국에 있다면 이제 소울 컴퍼니라든지 오버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랩을 시작했고 당장 10월이 얘기를 들어보면 BY가 쇼미더머니에서 랩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랩을 하고 있지만 걔는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MC 메타 뭐 이런 분들 보면서 컸는데 아예 랩에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제 바 플레잉을 해야 되고 가사로 어떻게 팍 힘을 줘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걔는 이제 말씀하신 가사보다는 그게 사운드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가 더 먼저 떠오르는 애고 그렇다고 가사를 못 쓰는 애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서로 그 안 맞는 저는 좀 고전적인 랩을 추구하고 걔는 좀 새로운 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데 어떻게 뭉쳐지네? 같은 게 저한테는 재밌는 포인트였거든요. 똑같은 애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똑같았으면 더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그때 질문지에는 쿤디 얘기였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바 형이라든지 조금 그게 안 맞아도 저는 그게 재밌게 모여있는 그 모양새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게 정말 신바 형이 정말 어울리는 자리였나 라고 여쭤보시면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그 예술이란 것을 봤을 때 되게 재밌는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게 그 트랙의 필요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은
서리 친구들 친해졌으니까 저는 사실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네네네. 어쨌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네. 내 홍보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게 궁금했었어요. 뭔가 나비99라는 팀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어울려서 재밌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누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막 작은 애들끼리 안 어울리는 사람끼리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연결고리가 되는 거? 그 연결성들이 이어지는 거, 안 어울리는 사람끼리. 근데 뭔가 다음 앨범에 왔을 때 너무 좀 계속 그 서리 친구들이 있는 게 그냥 궁금했었어요. 그냥 정말 필요했던 건가? 저희도 어코드 스튜디오 처음에 웩이라는 믹스테이프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 비트메이커들이었으니까 다 저희가 비트를 만들고 다 랩을 하는데 피처링으로 딱 그 당시엔 DJ를 썼었어요. DJ 한 명을 썼는데 사실 다 쿤디도 알고 다 아는데 그냥 그런 관점으로 갔었거든요. 우리는 굳이 뭐 우리끼리 해도 재밌는데 이런 관점으로 갔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냥 그거 외에는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 사실 딱 그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제가 그쵸. 힙합 인터뷰도 아니고 궁금했었던 거였어가지고. 근데 만약 그 정말 뭐 의아해서도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도 편하게 여쭤보셔도 네. 그냥 리스너로서 그냥 궁금했던 네. 거였어가지고.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고 저도 근데 얼추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스타를 한동안 보는데 네. 그 비닐하우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갤리치 or Die Trying이라고 영화 혹시 아세요? 다시 갤리치 or Die Trying? 모르겠어요. 그 50센트 나왔던 영화예요. 아. 이 제목이 맞나요? 알아 혹시? 갤리 추월 다이 트라이 맞고 그 에미넴이 네. 에임마인 떴잖아요. 네, 네. 그거를 똑같이 데뷔하기 직전까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빵 뜨기 직전까지만 똑같은 그 마케팅 방법으로 해서 나온 영화인데 그 아. 영화가 잘 되진 않았어요. 아, 근데 거기에서 50센트가 실제로 총을 맞아요. 네. 영화 안에서. 네.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맞았어요. 그 9발 맞았어요. 총 그냥 그 사람이. 네. 네, 네, 알죠. 한 번에 9발을 맞았었어요, 총을. 근데 그 아. 영화도 어느 정도 픽션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실화가 있는 영화거든요. 에이마일처럼. 네, AMR처럼. 네, 네, 근데 네. 이게 막 총을 맞다가 입을 이렇게 팍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카니 웨스트도 이 고철을 끼잖아요. 그쵸, 이쪽에. 그쵸, 그쵸. 걔도 고철을 껴요. 아, 그래서 랩을 막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하다. 네. 뭐 컨셉적인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공간에서 그 나비99처럼 네, 네. 사무실을 두고 앨범 송캠프를 한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의 공간이었던 건지 그냥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네, 후자고요. 당연히 후자였죠. 그쵸? 왜냐면 컨셉슈얼하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린 비닐하우스 컨셉에 뭘 올리자 같은 게 너무 어렵고 저 입장에서. 네. 팀인 거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저희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경희대에서 네. 이제 만나게 된 형들 아. 있어요. 잘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쇼미더머니도 좀 나오고 한 친구 한 명 있고요. 네. 사이코라는 친구가 있고 네. 그래서 루센트 형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오래 음악했고 그 사람들이랑은 그래서 음악을 하던 안 하던 정말 계속 만나고. 네네네 엄청 오랜 지인들인데 저한테 어쨌든 근데 다들 음악에 현생을 살아도 왜냐면 그리고 저희는 좀 비교적 가방끈이 좀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중퇴하고 근데 그 다른 멤버들 중에는 지금도 박사학위 따서 연구실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막 대기업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랩하우스라는 이제 공연이 있는데 저 뭔지 덕화 형님 알아요. 네, 하시는 그거를 이제 사이코가 올라갔거든요. 앨범을 내고 저도 그 피처링이 있어서 같이 공연하고 왔는데 그날 뒤풀이에서 이제 그 한 형이 하자. 우리 송캠프 한번 하자. 앨범을 위해서. 꼭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앨범을 어쨌든 내고 싶긴 했어요. 잠깐만 쉴게요. 네네. 잠깐만 쉴게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무튼 그 대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각자 현생을 살게 되었다까지가 약간 예고편이 그 지난 이야기고요. 근데 흐림이 너무 갑자기 내가 다 까먹었어. 근데 네. 그 어떤 친구가 사이코란 친구가 랩하우스에 나가면서 그날 이제 다 같이 오랜만에 친구가 랩하우스 나가면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같이 보러 왔다가 뒤풀이를 하면서 야 이렇게 오랜만에 송캠프를 하자. 근데 저희가 몇 번 했다가 잘 안 됐어요.
음악으로 다 안 나왔어요. 그냥 녹음했다가. 그 비트 메이커도 있는 거예요? 비트메이커도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향한 애들도 있고 그 중에서 랩하다가. 그래서 이제 형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할 거면 누가 머리를 맡아야 된다. 누가 이거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마침 그 형이 그럼 내가 할게. 자기가 비트도 찍고 랩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형이 그 포천의 본가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별채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 본체 부모님 있고 저희는 별채에서 살면서 그 뭐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고 하자. 그래서 저도 그 휴가 내고 가서 작업을 하고 그거 왔습니다. 나왔어요? 곡은 지금 녹음을 다 했고 몇 곡 더 남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녹음을 다 마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예전 송캠프가 안 된 이유가 그 자리에서 녹음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거를 가다를 짜왔으니까 본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녹음을 다시 하자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된 거예요. 다들 막 자기 시간이 안 맞고 이러니까 점점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그냥 공중분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음질이 좀 안 좋더라도 스튜디오보단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이죠. 네, 근데 그냥 하자. 그래서 그 별채 자는 곳 옆에 그 이불 펼쳐놓고 내가 룸 어쿠스틱 잡고 비닐하우스에 이제 작곡하고 그 가이드만 녹음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저는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50센트가 생각나서 그냥 궁금했었어요. 되게 재밌게 한다 음악. 그래서 전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 우리 때 되면은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생각을 되게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왜 젊다고 생각을 했냐면 네. 이거 조금 TMI인데 네네네. 저는 조금 일찍부터 음악 시작하긴 했었거든요. 네. 앨범 내고 한 게 네네. 좀 오래됐는데 그때는 막 이상한 거 막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걸 해보고 싶어서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해보고 싶었고. 근데 사실 이제 다 30대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 내고 하고 싶고. 근데 그거는 젊을 때 힘들어도 재밌는 거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다가오면 거기 이제 찜통이 될 거라서. 근데 이게 아까 그 지금 앨범 작업하실 팀 이름이 혹시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쪽이요? 네. 거기는 이제 아직 제가 언급을 안 해서 모르실 거예요. 해시태그라는 팀이 있었고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랑 그루베틱 이렇게 두 팀이었는데 그냥 다 친해져서 형제인데 지금은 그래서 그 해시태그 그루베틱 친구들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랑 거의 동년배들이신 거잖아요. 사실 뭐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거나 근데 있고 좀 어린 애들 있고 제가 한 중간쯤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힙합밸리 링크처럼 지금 그냥 정말로 삶처럼 그냥 사시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 일단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음악하는 것에 뭔가 유난을 안 떨고 싶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안 떨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나 음악하고 있고 나 힙합하고 있어 라는 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고 싶고 그게 아니면 사실 그쵸. 멋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잘 맞아요. 그러면은 인간 기훈 씨와 네. 오드럼프와 간극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예 없냐라고 물어보면 좀 너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저를 못 느끼고 있긴 해요. 오드럼프랑 송기호는 저는 그냥 래퍼로서 막 억지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서 컨셉슈얼한 것을 안 하고 막 사실 누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좀 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도 일상에도 이렇게 입거든요. 최근에 샀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입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공연 의상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냥 똑같고 래퍼로 갈 때도 그냥 비슷하게 입고 나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맞아. 그 제가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은 저 어릴 땐 저는 약간 그 간극이 되게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의 저와 네. 음악을 하는 저 모드가 되게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왜 웃어? 아니. 왜 쪼개?
아니야. 아니 그 달랐다며 많이. 난 많이 달랐던 것 같아. 아니, 왜? 나 너무 상관없는 건데 나를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나는 다른 수준이 아니라 나 너무 심했잖아. 간극이? 나 가면 쓰고 이랬잖아. 아, 나 맞네. 너무 심했단 말이야. MF 좀 좋아해가지고. 따라쟁이였어. 아니야, 안 좋아해 별로. 아, 뭘 MF도 안 좋아해. 여기 막 우텐클레 문신 있고. 멋있잖아. 어쨌든. 뭐 라이터예요 근데 우텐클랜 가운데? 뭐가 다 벌. 이거 벌. 킬라비. 탱클랜도 있고 딜라도 있고. 딜라 안 좋아하는데. 딜라 좋아해. 아, 형 맨날 더 샤이니 듣고 울었다 했었나? 나 더 샤이닝 좀 모르겠어. 더 어릴 때였으면은 이런 거 왜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프로젝트가 이게 어릴 때는 멋있는 사진이 찍히고 싶지 그 인간적인 모습의 사진을 찍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진과 인간적인 사진 어릴 때 제가 사진집을 봤을 때는 멋이 없었어요. 사진 그 집들이 너무 내추럴하고 뭐 이런 것까지 찍지? 이런 사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의 어릴 때였으면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근데 또 음악인의 그 당시에 음악인의 저였으면 응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냥 인간의 저였으면은 응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간극이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래퍼였을 때는 그냥 멋있는 것만 찍히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거 찍히고 싶고 내가 쓸 수 있는 사진만 찍히고 싶고 커머셜한 사진만 찍히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인간적인 저의 뭔가 기록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응했을 것 같은데 되게 쉽게 저한테 응해 주신 게 그 간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를 듣기 전에 이 사람은 되게 어린데 음악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간극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음악인의 이제 오드럼프와 기훈 씨와의 간극이 평소에 살면서 대립을 하나 그런 거. 저는 제가 음악을 했을 때 일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막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리오 형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갑자기 빚이 막 생긴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막 상하차 하고 막 뭐 하고 시장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나이잖아요, 이제. 처음에 그런 간극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는 지금 음악을 안 하니까 사진을 한다고 생각해서 더 그 간극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한테 항상 그걸 좀 물어봐요. 그 아방 형한테도 물어봤었고 아방그랜드 형한테도 물어봤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기훈 씨도 그런 생각이 없으실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음악인의 오드럼프와 지금 간극. 근데 사실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되게 의외였던 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저는 사실 그거를 그 인스타를 저랑 마팔이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숨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땐 제가 뭐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김은수 후보라든지 잠깐만 쉴게요. 안산 살고 이럴 때 막 너무 많이 노출 안 하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냥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숨겨서 뭐 구분하고 그런 것보다 막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더 웃긴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숨기는 게 웃겨요, 사실. 숨기는 것도 웃겨요. 아직 동생들도 그런 성격인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게 멋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이런 모습이 걔네 눈치 봐가면서 인스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제 일상들 다 공유하고 웃긴 거 있으면 올리고 일하고 고기파이 팔고 있는 것도 그냥 다 올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게 녹음은 아마 안 됐던 기억인데 그 와비사비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비프리 얘기도 하고. 제가 근데 비프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 그분이 그런 걸 진짜 안 가려요. 무슨 택시 하시고 노가다. 네, 노가다 하시고. 근데 저한테 비프리 진짜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 진짜 탑티어 앨범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프리더비스트 1, 2, 3에 심지어 다른 취향의 사람한테는 그 코리안 드림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들을 무슨 막
그 래퍼니까 멋있는 모습만 올린다라는 게 더 가식적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으니까 그냥 솔직한 나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음악이든 제 생활이든 그리고 그게 저는 어떤 멋이라는 어떤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쩌다가 저도 옷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게 다 하나의 묶음이에요 저한테는. 음악이 어떤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음악이 있고 지금은 뭐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좋아하는 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뭔가를 보여줬을 때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한다면 막 꾸며진 것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트위터 세대거든요. 음악을 시작했을 때가. 네네네네. 그때 막 음악인들 다 트위터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트위터 세대인데 같은 나이대지만 이게 음악으로 나누면 조금 나눠지니까 그죠.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에 넘어올 때 되게 다들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싶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거에 다들 피로를 많이 느끼게 돼서 자연스럽게 좀 더 그런 게 이런 쪽으로 나아지지 않았나? 전 되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간극이 없는? 결국에는 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음악이 아니어도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기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